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3%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장 초반에 시장 급락이 나왔습니다. 폭을 따져봐라 그러면 막 되게 막 급락 구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투매의 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기준에서요, 그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거기서 장 초반에 그쵸? 투매에서 1차적인 투매 구간에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환율도 지금 오늘 종가 기준에서 0.88% 상승해서 1331원 8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계속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BM이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된다. 안 빠지는 상황까지 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안 빠질 수 있는 상황은 애초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쵸?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오늘 밝혀졌습니다. 그게 LNF의 실적으로 확인이 됐다. LNF가 어저께 그쵸? 실적이 나왔는데 그 실적에 대한 실적 지수가 적자가 2,800억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그대로 진행됐는데 2,800억이 아니라 2,200억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지난해 적자 전환, 리튬 가격 하락에 수익성 악화됐다. 자, 리튬 가격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나요? 평균치를 유지할 거다. 그쵸? 유가를 제가 예로 들었어요. 어떻게 예로 들었냐면, 자, 보세요. 유가는요, 기본적으로 60불을 기준해서 경기가 좋을 때는 80불과 60불 사이의 등락 구간을 지속적으로 보내고요. 특정한 이슈가 있다. 뭐 전쟁과 같은 또는 뭐 산유국에서 뭐 싸움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100불 그리고 120불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열리지만 이런 구간이 장기간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60불을 기준해서 하회했을 때는 수요가 둔화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부분으로 연결이 되느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그쵸? 이럴 때 연결이 되는데 대략 변동폭이 40불에서 60불 사이 구간에 등락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예 이탈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뭐가 돼요? 아예 그냥 경기가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 때 발생을 했죠. 이때 갔었던 게 마이너스 유가입니다. 근데 다시 반등을 해서 120불까지 올라왔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주식시장에서 또는 원자재 시장에서 특히나 유가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를 기준해서 지속적으로 등락을 하고 이벤트가 있을 때는 오버슈팅이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악재가 있을 때는 뭐 진짜 뭐 이런 코로나 같은 악재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 유가까지 확 가버리는, 그쵸? 그런 좀 극단적인 상황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유가와 연동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리튬 가격도 평균적으로, 그쵸? 지금 수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마진율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리튬도 생산하는 지역 자체, 그쵸? 채굴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 지역이 산유국처럼 한정적이기 때문에 리튬을 볼 때 이제 리튬 가격 박살났다, 그쵸? 이쪽 업체들 다 박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LNF에서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건 리튬을 한 번에 대량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사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매수해왔었던 물량이 양극재로 나가면서 양극재에 대한 평균 마진율은 7%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고정이라고 얘기하기 그렇죠. 뭐 등락이 조금 있겠죠. 근데 7% 전후에서 나오고 있는데 리튬이 너무 비싸다 보면 왜 전구체 플러스 리튬을 더하면 양극재가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 리튬 가격에 의해서 마진율이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쵸? 리튬 시세에 붙어 있던 그 투기 세력의 영향으로, 그쵸? 그 실적에 대한 영향이 이번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쵸? 자,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23년도에 상대적 강세를 보였죠. 아니, 그냥 절대적 강세를 보였죠. 근데 여기서 LNF의 주가를 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쵸? 실적이 2천억대의 적자, 그쵸? 적자로 전환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던 주가가 올라 버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고가에 대한 부분 이미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이제 돌파가 되는 거겠죠. 이랬을 때는 제가 단기적으로는 LNF가 좋고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의 영향권으로 온다. 즉 에코프로 BM도 실적이 나오면 좋지 않을 겁니다.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까지 안 올라간 이유가, 그쵸? 악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주식은 선반영하니까.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탄력적인 움직임은 보인다. 하지만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계속 올라간다,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혼자서 11월달, 12월달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던 건 왜 그런 상황이 나왔었냐면요, IPO, 즉 상장 초기에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쵸? 그걸 제가 계속해서 확인시켜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LNF 말고 여기 에코프로 머티의 공모 내역을 보면 공모 확정은 36,200원, 그쵸? 공모 희망가 최저 희망 밴드
트렌드에 걸려 있죠. 36,200원. 그렇다는 건 흥행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36,200원짜리가 42,950원. 그쵸? 따블을 못 갔습니다. 그렇다는 건 흥행에 실패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시가총액을 봤더니 3조 원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이때 당시에 25조 원대. 자, 그러니까 당연히 수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은 평가치 자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은 오늘 상승을 해서 15조 4,182억에 끝났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28조 9,981억 원에 끝났습니다. 대략 50% 선에서 지속적으로 맞춰지는데, 에코프로 BM은 뭐가 된다고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갖춰졌는데 고가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이제는 그쵸, 실적이 곧 나올 겁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을 잡자.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가볍게 움직이긴 할 겁니다. 왜? 고가 매물에 대한 저항권이 에코프로 BM만큼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BM도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항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항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을 잡는 게 핵심 내용이다. 요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 내용,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유 기간을 2주 안으로 끊자.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신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화면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여기서 제가 1월 달에 그쵸, 인원을 2,000분까지 늘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징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를 한다.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고가 매매만 진행하는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매매하기에 더 편한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 수 있는 구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차 전지를 빼놓고 매매한다? 그 자체도 어려워요. 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 에코프로 BM을 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지만, 다른 신고가 종목, 즉 주식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신고가 종목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1월 16일 시장가, 그쵸?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해라. 언제? 8시 54분. 그쵸? 그렇다는 건 그냥 시가에 체결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내용 보세요. 자, 보세요. 오늘 6%의 강세 마감이 됐고, 장 초반 그리고 장중 고가는 11%까지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보유 중입니다. 근데 신고가는 애초에 만들어 놓고 돌파 구간이 첫 번째인 10일날 매수하는 게 맞는데, 제가 다른 종목을 매수한다고 10일날 공략을 못했습니다. 그쵸? 오늘 두 번째 공략이고, 첫 번째 공략한 시점은요 11일이에요. 11일. 자, 그래서 11일과 오늘 움직임을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여기 1월 12일, 그쵸? 롯데정보통신 정확하게 요 날입니다. 1월 12일. 그쵸? 원래 10일날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다른 신고가 종목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제가 투입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롯데정보통신을 제가 하루 더 확인을 하고 12일날 시가에 공략을 했을 때 39,500원, 오늘 종가가 43,650원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까지 됐기 때문에 수익 금액까지 커질 수 있겠죠. 대략 수익은 지금 한 10% 정도 구간에 있다. 모든 종목은 그쵸, 신고가 종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단타가 아니라 스윙으로 진행을 하고요. 최대 보유 기간은 2주 잡고 진행을 합니다. 2주 동안 충분한 수익 구간에 들어갔을 때, 그쵸, 내가 보유 기간을 늘려서 3개월까지 진행되는 장기 투자 구간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이건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뭐 대형주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체크해서 내가 가격대를 새로 잡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그쵸, 장 시작 전에 정확히 1월 12일 날 진행이 됐고요. 지금 한 2박 3일째 보유하고 있는데, 매수한 날 빼고 이틀째죠. 이틀째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그쵸, 내일이라도 추가 상승 나오면 계속 보유하는 거고, 내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줄겠지만 고가 잡으려고 굳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간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야 내가 계속해서 수익의 폭, 그리고 무엇보다 수익의 기회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나와 있는 종목, 흥하해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월 12일 시장가 매수 어떻게 됐습니까? 자, 있는 그대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가 1월 12일 그쵸? 어떻습니까? 시가 3,890원, 그리고 오늘 4,230원, 9% 내렸죠? 매도해도 수익이다. 어저께 매도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수익 중인데 굳이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신고가 종목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어떤 종목이든 시장 주도주가 된다는 건 신고가 구간을 거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지연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2주 안에 그쵸 수익 전환이 될 수 있는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그리고 하락하는 구간에는 무조건 매도하고 빠진다. 그쵸? 이 구조를 지키는 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이고 그걸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최근에 시노펙스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됐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노펙스를 제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공략했는지 보면 12월 22일 시노펙스 그쵸?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가 진행됐고 자 보면 시노펙스 그쵸? 저는 요날 매도를 했습니다. 1월 4일 날. 근데 자 12월 22일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공략을 했겠죠. 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쵸? 내가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내가 막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렵다. 그리고 막 손절을 하고 있다. 주도주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모르겠다 하면 와서 배우세요. 이번 기회에 배우세요. 돈 안 받습니다.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쵸.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요 번호로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신고가 매매해서 진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드세요.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쵸. 신고가 검색기 어떤 식으로 내가 종목을 찾아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신고가 검색기를 토대로 내가 응용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그냥 요거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그쵸. 시노펙스 테크윙 같은 경우 오늘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고요. 이것도 당연히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돈 안 받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BM에 의해서 움직인다. 에코프로 BM의 평가치 즉 시장의 평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평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 양극재를 만드는 데는 리튬과 전구체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그쵸? 전구체를 생산한다. 이건 에코프로 그룹의 수직 계열화상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미치지 않고서 전구체를 만들어서 다른 데서 돈 더 준다고 그쪽에다 팔지 않겠죠. 그쵸? 에코프로 BM에서 소화해야 될 물량도 부족한데 그래서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실적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반영하는 가격대를 보자. 그런데 오늘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밝혀졌다. 그쵸? 그게 실적입니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그쵸? 안 올라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 반영이 다 된 겁니다. 실적이 나오면 좋지 않을 거예요.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리튬 가격 때문에 그렇죠. 이건 그냥 정해져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올라가지 않는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너무 비싸게 사지 말자. 하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쵸? 하지만 내가 신규를 고려하고 있거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으면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대를 잡자.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요건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내용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2주 안에 수익을 보려면 그쵸? 가격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그쵸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가격적인 부분 그쵸 거의 2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걸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러면 편집 시간도 그렇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용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온 거고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이라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매수했고 이슈, 뉴스, 호재거리, 악재거리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